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의 한마디 말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가 없는 나 자신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해지는 느낌. 하지만 칼 융은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강렬한 감정은 사실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그것은 필요일 뿐이며 당신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무의식의 절규라고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반대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태어난다고 윤근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필요하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도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집착이고 의존이고 두려움이며 외로움에서 도망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필요에서 비롯된 관계와 자유에서 비롯된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고.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정상이며 혼자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직도 혼자니? 이런 질문들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믿음. 그러나 융은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완전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을 그 사람이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았나요? 당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았나요? 당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나요? 만약 그렇다면 윤근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빈자리를 투사한 것이라고. 투사. 이것은 융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거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작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투사로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투사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약점을 드러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화를 내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실망입니다. 배신감입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투사가 거쳐지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몇 년 안에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연애할 때는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로맨틱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남편은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투사의 단계가 끝나고 진짜 관계가 시작된 것뿐입니다. 윤근 이것을 관계의 필수적인 발전 단계로 보았습니다. 투사가 깨지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투사가 깨지면 관계를 끝내버리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에게로 가서 또다시 투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고, 나중에는 실망하고, 결국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같은 유형의 사람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꾸지만 자신의 내면은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인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난다고.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속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환을 깰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강한 남자에게 끌렸다면 당신 안에 강함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이 다정한 여자에게 끌렸다면 당신 안에 다정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투사의 안개가 걷히고 진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상대방이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보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자신의 강하고 논리적인 면을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내면의 측면들을 외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강해지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한국 문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매우 분명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며,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반대 측면을 억압하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고, 여자는 자신의 강함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부분을 파트너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 부부들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남편은 아내 없이는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아내는 남편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동 의존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으로 하나의 완전함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진정한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진정한 친밀감은 두 명의 완전한 사람이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감정도 다룰 수 있고 자신의 결정도 내릴 수 있으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때 두 사람의 만남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이 진정한 자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날 수 있는데도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 그 선택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거 아닐까? 이것은 깊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필요에 기반한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채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한 남자가 필요해서 만났다면 언젠가 당신 스스로 강해지면 그 관계는 흔들립니다. 당신이 따뜻한 여자가 필요해서 만났다면, 다른 곳에서 따뜻함을 발견하면 그 관계는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기반한 관계는 다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당신의 관계도 진정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특성들을 적어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의 자신감, 그의 유머 감각, 그의 결단력, 그의 다정함,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정말 나에게는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모든 특성은 이미 당신 안에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단지 발달하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면 당신 안에도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 농담을 했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품이 있고 진지한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유머를 억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강한 남자에게 끌린다면 당신 안에도 강함이 있습니다. 단지 부모님이나 사회가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기에 그 강함을 숨겨왔을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라고. 그림자란 당신이 부인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일부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당신이 어떤 특성을 강하게 부인할수록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을 중시하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이라는 단어들이 최근에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융은 명확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고.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완전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고독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은 필요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당신에게서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켜지 말고, 아무도 없이 그저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필요하고 심지어 즐겁다는 것을.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전환점을 지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완전함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에서 그림자 작업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 욕망.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나쁘다고 배웠고, 그래서 그것들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더 강력한 힘을 얻으며 결국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한다고. 착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폭발시키는 것, 조용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억압된 그림자의 표출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나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질투를 느낍니다. 네, 나도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이런 인정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체면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매우 중시합니다. 착해 보여야 하고, 예의 바르게 보여야 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철저히 숨깁니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심지어 배우자 앞에서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완벽한 모습만 본다면 그들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가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도 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약해지고 때로 추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그림자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더 이상 그렇게 참기 힘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그것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당신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 융은 이것을 관계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불완전함이 만나 서로를 변화시키고 결국 둘 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 많은 한국 부부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은 아내가 덜 잔소리했으면 하고 아내는 남편이 더 다정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항상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사가 거치면 진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짜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5번째 단계는 관계 안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완전한 원이 만나 교집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각자의 취미, 각자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사람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질식하고 너무 멀어지면 연결이 끊어진다고.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완전히 함께 있고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있어야 하고, 친구도 부부 단위로 만나야 하고, 취미도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때 관계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발견한 것들,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가지고 다시 만날 때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각자의 친구들과 보낸 시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독립성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함께 있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거래에 익숙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윤근 사랑을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당신을 실망시켜도,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그래서 상대방도 완전할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관계에서 이것이 부족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부 사랑을 줍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고, 좋은 대학에 가면 인정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존경받고, 아내가 예쁘면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행복하든 슬프든 여전히 그들 곁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윤근 관계를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5년 전과 같은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완전한 사람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상대방이 지지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한 사람의 성장을 다른 사람이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승진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때,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할 때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서로의 과거뿐만 아니라 서로의 미래도 공유하게 됩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진화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공동 여정입니다.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함을 함께 향해 나아가는 것.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 부부들이 결혼 후 성장을 멈춥니다. 그들은 안정을 얻고 루틴에 빠지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의 핵심은 역설입니다.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여성, 이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당신이 완전할 때 완전한 관계가 가능해진다.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때 함께 있는 것이 더 의미 있어진다. 당신이 떠날 수 있을 때 머무는 것이 진짜 선택이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롭게 사랑할 때 그들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그들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아줄 때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융은 이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 반대로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것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당신은 여전히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필요의 단계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는 투사와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윤기 제시한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 안의 빈자리를 채우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세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세요. 완전해지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자만하지는 마세요. 관계는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며,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오늘도 이 관계에 헌신하기로, 오늘도 함께 성장하기로. 그 선택 속에 사랑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특권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가장 강력한 연결은 각자가 완전할 때 일어난다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친밀감은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지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필요에 기반한 관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윤기 제시한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보람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당신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이 융이 평생을 연구하며 발견한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진정한 관계의 열쇠입니다. 이제 그 열쇠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완전해질 것이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필요의 단계인가요? 아니면 선택의 단계인가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융의 지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사랑의 본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뿐입니다. 윤기 오늘날 살아있다면 아마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완전해지세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 연구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오늘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